코가 이런 라인들도 있고, 그리고 콧망울도 있고, 콧구멍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볼 때는 이런 비율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오늘은 코를 그려볼 건데요. 코를 그려보기 전에 조금 재밌는 걸 해볼게요. 사진을 한 장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위에다가 눈도 그리고 쌍꺼풀도 그리고 눈썹도 그립니다. 그리고 코를 그릴 때 콧구멍이 가장 잘 보이겠죠? 입술도 그려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콧망울도 그립니다. 여기 콧대 라인도 그리고 입술 라인도 다 그려줍니다. 왜냐면 이 부분들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걸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눈에 다 보이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리는 겁니다. 외곽 턱 라인도 그리고 머리카락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 그렸다면 아까 원본 사진을 잠깐 안 보이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얼굴이 보이게 될 거예요. 분명 저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 그린 것이긴 한데 어떻게 예뻐 보이나요? 저는 딱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필로 라인 드로잉을 할 때 검정과 흰색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사진을 편집해 볼 건데요. 채도를 낮춘다고 해도 이 사진은 검정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그림은 아니죠. 이 사진을 검정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그림으로 바꿔볼 거예요. 깜짝이야. 약간 팝 아트 느낌도 나네요. 이 정도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진을 검정과 흰색으로만 구분할 때 콧구멍 옆에 콧망울이 실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 말은 우리가 사실적인 채색이나 드로잉을 할 때에는 그 그림은 검정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그림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중간 톤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라인으로 이루어진 스케치를 합니다. 검정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드로잉이죠. 물론 연필로도 중간 톤을 잘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얼굴의 넓은 면적을 그냥 배경색인 흰색으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보이는 곳을 다 표현하는 것보다 방금 전 사진을 편집했던 것처럼 진한 부분만 그려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드로잉은 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가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한 장의 사진만 간단히 더 볼게요.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도 보이는 대로 다 그린다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하지만 사진을 검정과 흰색으로만 구분한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코를 그려볼게요. 저는 코만 딸랑 하나 그리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가 얼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자연스럽게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머리 전체를 그려볼 거예요. 계속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그려보세요. 늘 그리는 중간중간 좌우 반전시켜 보면서 확인해 보시고, 종이에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을 뒤집어서 밝은 빛에 비춰보면 좌우 반전이 된 그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했었던 비율,
여기가 코, 여기가 입, 여기가 눈썹 라인이죠. 그러면 코는 대략 이 부분이고, 입은 여기, 그리고 눈은 이 부분에 위치할 거예요. 이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코를 어떻게 그리느냐, 아까 저희가 참고했던 사진을 보면서 그려볼게요. 코가 이런 라인들도 있고, 그리고 콧망울도 있고 콧구멍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저희가 본 대로 라인 드로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콧망울 부분은 잘 안 그리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만화 같은 표현이 아니라 실제 얼굴도 라인 드로잉, 즉 검정과 흰색으로만 표현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그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는 이런 얼굴, 이런 코로 그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 그리는 방법도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 영상을 만들고는 있는데요. 제가 코를 그리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저는 그리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리는 편입니다. 코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다른 유명 유튜버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어울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저처럼 간단한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그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자, 열심히 얼굴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채색을 위해서 이런 라인들을 표시하는 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각도의 얼굴에서 코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얼굴을 또 다시 그려줍니다. 여기 가운데가 코, 그 아래가 입, 여기는 눈썹입니다. 여기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이 부분에 있을 거예요. 측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코가 이 중심선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측면에서 코를 그릴 때도 이 중심 라인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정면에서는 중심 라인 가운데에 코가 위치했었잖아요. 정측면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러면 반측면에서는 그 중간 정도로만 튀어나오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반측면에 코를 그려볼게요. 저는 이 부분을 중심 삼아서 코를 그리는데 코의 모습이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눈도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봤듯이 콧망울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콧망울을 잘 그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콧대 라인 부분도 이 정도 각도에서는 저는 잘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의 위치는 이렇게 있지는 않겠죠. 이 콧구멍의 위치는 원래 코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더 자연스러운 위치에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따로 하는 습관은 코의 끝부분을 가볍게 동그라미로 그리곤 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얼굴을 좀 더 다듬어 볼게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눈을 예쁘게, 코를 예쁘게 그리는 것보다 얼굴 전체의 비율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코를 아예 그리지 않는 그림체 그림도 예쁜 그림이 많잖아요. 측면 모습의 코도 그려볼게요. 코를 그릴 때 보통 콧구멍과 콧망울 이렇게 그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콧망울을 그리지 않을 겁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위쪽과 아래쪽을 보고 있는 얼굴에 코를 그려볼게요. 우선 얼굴부터 그려야겠죠? 설명을 하기 앞서 아까 그렸던 측면의 얼굴을 잠시 가져와 볼게요. 코의 위치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고개가 살짝 옆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중심 라인 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 볼 것은 얼굴을 정면에서 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 코와 눈과 입은 이 정도 비율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본다면 코와 눈과 입은 이 정도, 그리고 위쪽에서 볼 때는 이런 비율일 것 같습니다. 코, 눈, 입입니다. 대략 1대1 정도의 비율처럼 보이는데 이건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코, 눈, 입입니다. 이 부분이 줄어든 게 보이죠? 코의 위치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였는데 지금은 훨씬 위쪽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의 얼굴에서는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코를 중심선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위치시켰다면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는 시선이 되니까 추가로 조금 더 위쪽으로 위치시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반대로 위쪽에서 봤을 때는 코의 위치는 더 아래쪽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가로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시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든 모습에 코를 그려볼게요. 코를 그릴 때 눈과 눈 사이에 콧대가 있는 게 아니고 콧대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코 끝을 향해 살짝 그린 다음에 원래 코라면 이런 모양일 텐데 콧망울은 지워주고 건너편 콧구멍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 반전시켜서 확인해 보는데 이마가 좀 튀어나온 것 같다고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분은 얼굴을 많이 그려보신 분들일 거예요. 이쪽도 코를 그려볼게요. 콧대의 모습은 눈썹으로부터 이어지듯이 역시나 콧대의 높이 때문에 눈썹 가운데보다 좀 더 왼쪽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코를 그려주는데 보통 아래를 보는 코는 이런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안 그리고 코 구멍은 이 각도에서 잘 안 보이니까 콧구멍이 아닌 콧망울 아래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짝만 그려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 오랫동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그린 얼굴을 다듬는 동안 잘 안 그려져서 애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눈, 코, 입 부분적인 모양을 잘 그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잘 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비율을 익혀보기 위해서는 얼굴 전체를 같이 그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을 그릴 때 사용하는 가이드라인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자신이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전체의 자연스러움을 볼 줄 아는 내 눈이 그림을 더 예쁘고 자연스럽게 바꿔줄 겁니다. 이 감각을 익혀나가기 위해서 저는 더 간단하게 얼굴을 많이 그려보라고 추천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